한때 명동을 장악했던 화장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푸드 코스메틱이라는 말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각인시킨 브랜드 스킨푸드. 그런데 여러분, 이 브랜드가 한번 세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적 있다라는 거 아시나요? 법정관리, 매장 철수, 그리고 재탄생. 오늘은 스킨푸드가 어떻게 레전드가 되었고 왜 무너졌으며 지금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스킨푸드 브랜드의 생존기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입니다. 오늘은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스킨푸드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스킨푸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화장품을 모르는 남성분들도 한 번쯤은 광고에서 들어보셨을,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누가 광고했더라 이거? 광고 모델 제가 한번 또 찾아서 띄워다 드릴 텐데, 어쨌든 그 광고로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그래서 명동,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에도 스킨푸드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역사를 자랑했던 이 스킨푸드. 이 브랜드를 한 줄로 정의를 하면 먹어서 좋은 음식은 피부에도 좋다라는 발상으로 푸드 성분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운 한국 로드샵 1세대 푸드 코스메틱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킨푸드의 이제 창업자는 조윤호 대표인데요. 2004년에 어떻게 보면은 미샤 이런 브랜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1세대 로드샵 화장품 브랜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드샵 브랜드는 이제 백화점보다는 길거리 이제 상점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화장품들이 총판 개념으로 여러 브랜드들을 묶어서 판매를 하거나 혹은 백화점 이런 데들이 있었다면, 이제 미샤라든지 혹은 스킨푸드,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이런 브랜드들이 나오면서 로드샵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제 그때 함께 만들어진 요 1세대 로드숍이 바로 스킨푸드고요. 가끔 보면 스킨푸드 로고 아래 1957이라고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킨푸드가 1957년에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조윤호 대표의 아버지인 조중민 이제 작고하셨죠. 이 조윤호 대표의 아버지인 조중민 대표가 이제 대표이사였던 그 회사가 피어리스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이거의 전신이 1957년에 만들어진 금강시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떤 뿌리를 타고 와서 1957이라는 이름을 스킨푸드 앞에 붙이긴 하는데, 사실 그 1957년에 만들어진 금강시럽과 지금의 스킨푸드는 관계가 사실은 없다라고 보는 게 무방한데, 그래도 뿌리를 거기서 찾을 수 있으니까 1957이라는 숫자를 붙이고 있고요. 약간 그렇게 본인들만의 헤리티지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그 숫자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네임은 굉장히 직관적이죠. 스킨, 피부, 푸드, 음식. 그러니까 이 모토가, 스킨푸드의 모토가 먹어서 좋은 음식은 피부에도 좋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직관적으로 딴 영문 상호가 될 거고요.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절대 까먹을 수 없는. 그럼 이러한 스킨푸드의 브랜드 철학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몸에 좋은 음식은 피부에도 좋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푸드 원료의 영양감이나 이미지를 제품 경험으로 계속해서 투영해내고 번역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 공존까지도 좀 확대해서 방향성을 넓혀가고 있고요. 조윤호 대표가 이 브랜드를 만든 것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피어리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즉 피어리스의 그 연구 기반, 생산 기반, 이거를 바탕으로 마침 그때 맞물렸던 로드샵의 분위기에 스킨푸드가 또 발을 내밀었고, 그게 성공을 거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스킨푸드의 시그니처 아이템은 뭐가 있냐? 2004년에 이제 처음 출시돼서 지금까지 계속 레전더리한 베스트셀러로 남아있는 블랙슈가 마스크 워시오프. 지금 현재도 스킨푸드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그 아래 보시면 900만 개 판매 돌파 이렇게 써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고요. 또 일명 당근 패드라고 불리우는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그리고 이제 크림 종류 중에 하나인 로열 허니 프로폴리스 인리치 베리어 크림, 이 정도가 스킨푸드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대는 전형적인 로드샵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골드 캐비어 라인이 좀 가장 고가 라인인데, 단품으로 가장 비싼 게 이 골드 캐비어의 콜라겐 플러스 마스크 크림이거든요. 이게 4만 원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비싸도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저렴한 마스크팩이 800원, 그리고 클렌징 오일 이런 게 4,000원, 요 정도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중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할 만한 브랜드들로는 뭐 로드샵 브랜드들을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미샤나 더페이스샵, 이제 한류 열풍과 더불어서 또 좀 많은 인기를 끌었던 해외에서도 그런 브랜드들이고요. 내추럴이나 좀 원료에 중심을 둔 그런 브랜드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네이처 리퍼블릭이나 에뛰드와 같은 그런 1세대 리테일 브랜드들과도 좀 비교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푸드 코스메틱류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스킨푸드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중견 기업이고 매출액이 이제 500억 원이 넘다 보니까 그런 위치에 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1세대 로드숍 브랜드들이 또 유명 연예인들을 많이 내세웠던 것처럼 스킨푸드도 광고 모델이 빵빵합니다. 2011년에 이제 이민정 배우, 그리고 2013년에 하연수 배우, 2015년에 김유정 배우, 2017년에 신은수 배우, 그리고 2021년에 이제 남자 배우지만 광희 씨, 그리고 2022년에는 배우는 아니지만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유명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윤 씨, 이렇게 광고 모델들이 빵빵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스킨푸드도 이제 중국 쪽,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한국 관광을 안 오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한한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한국 한류 문화를 이제 좀 제한했던 그런 시기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지 않게 되면서, 그리고 스킨푸드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화장품들 이제 로드샵 말고도 등장을 하면서 스킨푸드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자 스킨푸드는 2018년에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해에 어떻게 보면 스킨푸드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었던, 저도 많이 지나쳐갔던 우리 신촌점, 제가 또 연세대학교 나왔으니까 또 스킨푸드 신촌점 많이 봤는데, 그 스킨푸드 신촌점이 이제 폐점을 하게 되고요. 되게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스킨푸드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뭐 전면 철수는 아니지만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스킨푸드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19년에 파인트리 파트너스가 2천억 규모로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좀 기사회생의 모습을 보이게 됐고요. 그렇게 인수 후 1년 만에 회생 절차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 구다이 글로벌과 더함 컨소시엄이 스킨푸드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M&A를 통해서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떻게 보면 로드샵 1세대 브랜드로서 회생하고 망할 뻔했지만 인수돼서 다시 살아나고 지금도 현재 이제 잘 운영되는 걸 보면서 헤리티지 K뷰티의 리빌딩 사례로 한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로드샵들이 많이 죽고 올리브영 같은, 올리브영이 거의 대세죠. 그런 이제 화장품들이 입점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자사몰이라든지 혹은 SNS를 통해서 당근 패드와 같은 그런 일정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스킨푸드가 계속해서 좀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해 이제 인수가 됐기 때문에 리빌딩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는 이제 스킨푸드의 그 푸드 코스메틱이라는 자신들의 그 헤리티지, 그거를 계속 밀고 감과 동시에 모든 제품들을 다 만들기보다는 핵심 주력 상품들을 위주로 히트 제품 중심의 어떤 재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킨푸드는 완벽한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콘셉트 하나로 한 시대를 만든 브랜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콘셉트를 다시 들고 두 번째 챕터를 쓰고 있는 스킨푸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억의 브랜드 스킨푸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이었습니다. 댓글 알죠? 안녕.